들어갔고, 그리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데서 제 스토리를 몇 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네. 2년 반 동안은 진짜 돈 1원도 못 만졌거든요. 맨날 월세 밀려 있고 뭐 그 90만 원짜리 월세를 1년 넘게 못 내갖고 막 천 몇백만 원 밀려 있고 이랬었어. 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지옥 같은 나날들 경험을 하고. 근데 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반이면은 그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 알려지기에도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뭐 어떤 태도의 그거였는지 뭐 기술의 저기였는지. 태도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런데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바버샵을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샵 차리면은 다 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와주거든요. 그죠. 막 하루에 한두 명 오고. 네네네. 근데 물론 그걸 잘해가지고 그 한두 명이 세네 명이 되고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기회가 그렇게 잘 오지 않고, 기회가 잘 오지 않다 보면 내가 원래 하던 그것도 안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가 안 오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별로 안 할 때였어요. 네네네. 블로그가 이제 막 생기네 만에 할 때여가지고 네. 홍보를 하는 것도 막 전단지 홍보하고 이럴 때여서 그렇게 2년 반을 진짜. 아 1년 반이 아니라 2년 반. 우와. 그러다가 그 손님이 많아지게 된 그거는 비포 애프터 촬영을 해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에. 네, 블로그에. 그래서 일 끝나면 블로그 하고 막 진짜 막 월세를 못 내니까 다른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내 거를 연구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비포 애프터에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거 보고 하나 둘 와주기 시작한 게 이제 점점점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잘 되기 시작했죠. 아하. 그럼 그때부터 사실 유튜브도 비포 애프터가 주된 컨텐츠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포 애프터를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실력이 받쳐주시니까. 그게 어떻게 시초죠, 유튜브 시초. 네네네. 아 그걸로 이제 블로그에 올리셔서 조금씩 반응이 오셨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1인 샵으로 혼자 근무는 얼마 동안 하신 건가요? 1인 샵은 6년 반에서 7년 정도 했어요. 아 정말 오래 하셨어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분을 한 번도 안 쓰시고. 처음에 오픈할 때는 디자이너 2명에서 했는데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 오고 이러니까 걔네들 월급 주고 나면은 완전 적자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 떠나게 되면은 이따가 없으면 더 힘들거든요. 이따가 없으면 또 혼자 외로움과 싸우다가, 그러다가 또 배우고 싶다고 하는 애 있으면은 인턴으로 뽑아서 가르쳐 주면 또 나가고, 그게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샵을 좀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5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직원들한테 뭐 정줄 필요 없고 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딱 끊어야 되고 막 그런 말을 해요. 인스타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좀 그렇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저는 언제나 사랑을 주는 스타일이고 나갈 놈은 나가고, 그리고 최대한 얘가 나랑 끝까지 가게 하려면 내가 더 힘이 있어줘야 되고 내가 얘한테 더 그 비전을 줘야지 얘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 다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왜냐면 사람을 잃기도 싫고 뭐 그래. 개인적으로 1인 샵의 어떤 그런 문화가 이제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요즘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어떻게 남 밑에 오랫동안 좀 잘 안 있으려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인 샵이라는 게 사실 창업 어떤 비용도 뭐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1인 샵 하는 사람들 후배들 많이 보면은 1인 샵을 예를 들어서 대표님처럼 6년 7년 하다가 네. 다시 또 직원을 여러 명 둔 이것도 되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6년, 7년 동안 혼자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걸 뭔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돈을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돈 욕심은 일단 없고 그냥 단칸방 살아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돈을 벌어도 버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부자들은 많은데 부자들 특징이 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불안해하고 근데 그거는 원치 않고 그래서 돈을 보지 않고 돈을 보고 만약에 샵을 확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엄청 불안할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된 게 아니라 1인 샵을 할 때 뭔가 더 비전이 있고 더 재밌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일 제가 혼자 있더라도 매일 아침에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제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뭐냐 연습장 하나 딱 해가지고 항상 습관이 이제 메모. 야, 오늘 뭐가 부족했으면은 뭐 청소던 스타일이건 간에 부족한 거를 그날 다 써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해결이 된 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해결이 안 된 건 그 다음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8명을 저는 기준을 잡았거든요. 여기에 8명이 서 있다. 그래서 4명 서 있고 그래서 오늘 조회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게 혼자 1인 이게 약간 미친 짓 한 거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를 계속 지우다 보니까 샵이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손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는 한 명인데 나한테 원하는 사람이 1000명이 있네. 근데 이 1000명이 막 예약하려고 하니까 예약이 안 되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네. 그냥 떨어져라 이러고 올린 건데 또 차고 하니까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15,000원으로 했는데 이게 찔끔찔끔 올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서 이제 그 1인 샵 할 때는 33,000원까지 가서 이거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면 얘한테 손님을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뽑은 거예요. 뽑아서 가르치고 손님들한테 이 친구한테 해보시라고 하고 얘가 많아지면 또 뽑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좋아야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한 명 한 명 늘려가다 보니까 이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1인 샵 공간으로는 그 애들이 일을 할 수 없고 손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찔끔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진짜 아예 그냥 크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왕 할 거면 그냥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까다로운 동네 청담동 압구정동에 가가지고 본점 개념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완전 크게 해가지고 지금 지하 샵이 네네네. 거길로 해서 애기들 22살짜리 애기들 한 3개월 동안 그 1인 샵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마찬가지 손님 안 오죠. 손님 안 오고 결국 얘네들 맨날 게임하고 있다가 또 하나 나가고 둘 나가고 똑같이. 근데 이제 1인 샵은 요만하고 월세도 작은 데서 나가는 건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큰 동네로 왔는데 나가니까 그 큰 샵에서 또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엄청 그렇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막 뭐 현타 오고 이제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냥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란 말 좋아하거든요.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피 말리면서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오고 좋은 사람이 남고 안 좋은 애들 떠나고 결국에 그때 저한테 배워서 떠난 애들도 다 각 지역에서 샵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인성이 된 애들은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닌 애들은 뭐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 뜯어가고 막 말도 못해요 그런 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상처도 많고 하지만 결국에 내가 뭐 욕하고 가서 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한테 더 복수까지 하긴 좀 유치하고 네네. 그냥 나간 걸 후회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친구들 계속 추가가 돼서 결국 이렇게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구정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많아지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생기면 어쨌든 대표님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닮아가잖아요. 네. 그런 돈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고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미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저는 이제 미용이 그냥 머리를 하는 사람 머리 디자인을 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를 하는데 마치 그냥 직장인처럼 정말 영혼 없이 똑같은 마케팅하고 심지어 뭐 그런 교육이 되게 체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처럼 예. 네, 뭐 경영에 대한 뭐 성장 교육 뭐 예. 물론 그게 이제 당연히 어떤 덩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내용인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신 편이고 되게 이렇게 뎁스가 있으신 분인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실 때 이런 태도나 아니면 뭐 기술이 됐거나 뭐 수입이 됐거나 이런 밸런스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뭐 교육을 하시는지 일단 우리나라는 네. 이제 사회 자체가 되게 경쟁이 심한 네네 나라고 그래서 더 발전을 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워낙 남들은 신경 많이 쓰고 치열하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런 걸.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원장님도 좋아하고 그냥 이 샵을 좋아해서 제가 여기까지 대구까지 온 이유도 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런 한국 사회의 그런 치열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자기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숨 막혀요. 그런 교육들 보면은 마케팅 막 이렇게 해야지 매출이 많이 오른다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보면은 진짜 토 나와요. 그래서 그거 진짜 싫어하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식구가 돼가지고 진짜 혈육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애들이 10년 일했는데 돈 잘 못 버는 애도 있어요. 근데 왜 계속 붙어 있냐? 그냥 그거예요.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고 저는 그 자기 욕심 채우고자 뭐 뭘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멋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냥 뭐 전쟁이 나거나 뭐 갑자기 이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도 서로 흩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일 수 있는데 그 이상적인 거에다 저는 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일을 하니까 전문성을 더 가미를 하고 최고가 되긴 하자. 그러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샵도 제일 크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전문적인데 우리는 제일 동네에서 그냥 노는 고등학생들처럼 그렇게 살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막 회사처럼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 싫고요. 제가 만약에 돈을 벌고자 하면은 벌써 2호점, 3호점 내가지고 그쵸.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식구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표고 거기에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같이 연구해서 하는 거. 정말 이상적인 방향인데 제가 사실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렇게 아웃풋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네요. 듣는데도.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 이렇게 사람을 정말 그 회사처럼 매출만을 위해서 막 별의별 무슨 그래프부터 해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좀 재밌게 이렇게 하면서 이만한 지금 결과를 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조금 많이 처지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냥 어쨌든 저는 뭐 대표님도 생각 똑같으시겠지만 돈을 일단 벌어야 이렇게 유지가 되긴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처지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시는지 이런 프로 자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수익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처지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년을 일을 했어요. 인턴 생활하고 디자이너 돼서 둘이 똑같이 일했는데 어떤 애는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어떤 애는 5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면담은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1,000만 원 이상 하는 애는 진짜 세심하게 고객들한테 친절하고 또 진심으로 계속 연구하고 하고 5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친구는 그만큼 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무뚝뚝할 수도 있고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일을 많이 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이제 500만 원 이하로 하는 친구는 이제 물어보죠. 지금 너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이 정도 가져가고 만족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러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왜냐면 똑같은 손님을 봤는데 500만 원 이하로 하는 애는 그만큼 고객들이 불만족을 느끼고 안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만족한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그렇게 그냥 가지만 말고 내 옆에 계속 같이만 있으면 돼.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이랑 그냥 인연 맺을 때 그런 말을 항상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매출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애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해서 너무 적성에 안 맞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면은 그럼 너 뭐 가서 뭐 창고 정리를 하든지 뭐 카운터를 보든지 다른 쪽으로 돈 벌게 해줄 테니까는 그냥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가면 그냥 인연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근데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면은 해결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일단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남자 대 남자로 되게 매력적이고 정말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리더 같은 남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도 나는데 정말 이렇게 믿고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좀 궁금한 거는 이제 킹스턴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떤 뭐 가정의 뭐 가장의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한데 저는 일단 대표님 성함도 지금 자세히 몰라요. 네, 거기 그 프로필에는 나와 있는데 또 댓글들 제가 우연히 보니까 다른 이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성함부터 제가 이름은 지금 네. 이름은 네. 김반석인데 네네. 돌이죠 돌. 그래서 킹스턴 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왕돌 같은 느낌인데 원래 이름이 있는데 개명한 거예요. 개명을 한 3년 전에 했고 뭐 개명 사유는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네네네. 근데 일단은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개명이 된 거고 개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미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필드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휴무 때나 뭔가 일이 아닌 시간에 어떤 취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인스타그램으로 네. 그 프로필인가? 네. 그 스토리 되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액팅이 큰 막 스키, 보드, 바이크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차를 옆에 제가 탔잖아요. 아니 차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좀 이렇게 되게 터프하신 분이구나 원래는. 근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를. 그러니까
옷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셨고 뭐 사람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어떤 거를 평소에 좋아하시는지. 일단 저는 이게 모든 게 연결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TV도 안 봐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거 보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 못한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별로 내가 왜 저 사람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각자의 그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다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적인 부분 우리 이제 막 맨즈헤어 바버샵 쪽도 보면은 그냥 외국 애들을 동경하고 그냥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걸 보면요 저는 그냥 바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별로 아니 내가 왜 쟤네들을 동경을 하고 왜 저거를 왜 그냥 따라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근데 제가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술 분야든지 저는 이제 한국이 이런 예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낸 게 이제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술이든 기존의 어떤 나라에서 뭔가를 하다가 네. 그게 결국 넘어와서 개량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디벨롭이 돼서 우리 걸로 만드는 건데 네. 한국 사람들이 뭘 되게 잘 따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빠르고. 똑똑한 거죠 다.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헤어 디자인도 그렇고 결국에 우리도 외국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 흡수를 했다가 이제 자기 걸로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힙합이나 이 음악 같은 것을 봐도 외국의 본토의 느낌을 최대한 잘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자기 게 있으면 덤이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참고해서 영감을 받아서 활용을 해도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아예 나오면 안 보겠다고 생각할 정도가 저는 좀 잘 처음 듣는 케이스라서 그러면 어떤 거에 뭐 영감 같은 것도 전혀 받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저 처음엔 다 봐요. 처음엔 다 보고 네네. 근데 이제 볼 때도 보고 만약에 멋있다 그러면 저도 영감을 받아서 그게 저의 그거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이 있다. 네. 베토벤 있잖아요. 베토벤 곡을 들으면 이제 영감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너무 멋있다. 근데 베토벤을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그 곡을 연주하진 않고 아하. 그러니까 이 곡이 나한테 영감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내 영감대로 풀어서 이 사람한테 영감을 받은 거지만 내 걸로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안 봐버린다고 한 건 네. 그냥 그 사람들의 영혼 자체까지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거를 그냥 따라하는 느낌 그게 나면 안 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받아서 자기만의 그 뭔가 자기만의 걸로 자기 색깔대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인정. 멋있다. 그 사람은 또 저한테 영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는 건 다 봐요.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제 뭐 어떤 영역이건 그 일반적인 한 70% 80%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대표님이나 이런 어떤 색깔이 강력한 이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팔로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팬덤이 생겨서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옷도 한번 따라 입어보고 어떤 철학도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그 김태원처럼
아예 안 생각을 염두를 안 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평소에 그러면 뭐 쉬실 때나 가족분들하고나 뭐 어떤 걸로 해소를 하시는지. 저는 이제 뭐 일단 원래 스타일 자체가 좀 네. 그냥 되게 시골 사람 같이 막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막 옷도 안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그냥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으면은 그냥 사고 멋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멋있으면.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브랜드에 집착을 한다거나 뭐 네. 뭔가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멋있으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싼 거도 네네. 비싼 거도 그냥 네네네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멋있으면 멋있는 건데 너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꼭 이걸 입어야 되고 막 네, 이건 네네. 지켜줘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과정에서 되게 쿨함을 중요시하시네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은 없고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힐링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냥 이렇게 처음 와본 동네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뭐 바이크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 감성이라 되게 근데 좋아하시는 것들이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즐기는 그런 거네요. 걷고 바이크 타고 교회로 나가서 네. 자연을 보고 이런. 그런 여유와 느끼는 거. 그래갖고 쉴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뭐가 인생이냐 이런 거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저희 식구들이랑 아들도 둘이 있는데 걔네들도 빨리 커가지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킹스턴 식구들이랑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니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냐, 그냥 어떤 게 너네들한테는 어떻게 살았을 때가 행복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너무 지금 현 시대에 맞춰져 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고 꼭 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 너무 편협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내 인생 자체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남들 다 돈 벌고 경쟁하니까 나도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먹고 자고만 할 수 있으면 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먹고 자고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막 괜히 무리해가지고 막 월세 비싼 데 들어가고 이러면 네. 또 불행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심플하다. 그래서 이 심플한 사상을 이런 가치관을 우리 킹스턴 식구들이랑 항상 공유를 하고 이거를 같이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를 얼라이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좋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또 와주시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또 샵 어떤 그런 인연들은 평소에 이렇게 뭐 친목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고다이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용하는 분들 만났을 때 네. 그 미용하는 사람들 특유의 그런 뭔가를 느꼈어요, 제가. 그냥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유튜브 하고 막 그런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좀 우리나라 미용실의 그 문화 자체를 바꿔보자. 그냥 너무 치열하고 매출 못하면 욕먹고 막 그런 그 문화 자체를 좀 바꾸자. 그래야 개인샵도 더 막 이렇게 안 생기고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가지 않을까. 그걸 이제 앞으로 좀 보여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저희 식구들이랑 모여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뭐 조회수 잘 나오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좀 이런 가치관적인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저희 편집자한테 넘기면은 만약에 우리가 1시간 얘기했으면 한 10분 내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싫다 이거예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겠지만 아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 사람들이 만약 영감을 받는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버샵만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 바버샵 안에서 뭔가 얼라이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뭔가 제가 이렇게 특이한 성격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저도 워낙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특이한 사람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누구를 만나면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대표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서 좀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배워가지고 뭔가 저도 대중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배워서 뭔가 발전된 모습을 대표님한테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다, 후배로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오늘 이야기하면서 되게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킹스턴의 뭔가 비전이나 계획이나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미용이라는 직업을 뭐 평생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나중에 다른 걸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어만 봤을 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소정의 뭐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뭐 이제 좀 그래도 지금 42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제 계속 느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거 거슬러 봤자 그게 잘 안 바뀐다. 그냥 발자가 네, 그냥 자기의 그게 어느 정도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운명 같은 거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뭐 그래서 유연해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돼도 그러니까 뭐 샵이 뭐 더 커지건 샵이 만약에 계속 발전되고 더 커져요. 그러면 그냥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거에 맞게 파도 타듯이 가는 거고. 근데 망했다라고 해서 난 망했어 진짜 난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고생을 할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그거에 맞게 또 그걸 즐기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뒤통수 치면은 그래 뭐 그럴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 게 원장님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3번째 보는 거잖아요. 네네. 4번째 맞죠? 네네, 맞아요. 저번에 한번 선물 갖고 오시고. 근데 그냥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는 사람이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런 거 저는 진짜 싫어하고 사람은 얘기를 해봐야 되고 같이 뭔가 있어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네. 너무 이런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된다? 그러면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쵸. 왜냐면 인간적이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게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식구들, 킹스턴 식구들도 어린 친구들 많은데 막 여자친구 사귀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막 이쁘고 막 쭉쭉 빵빵 그런 것만 보고 만나는 애들도 있고. 그럼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화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많다. 그냥. 근데 이제 뭔가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게 돼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 또 예뻐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또 뭐 앞으로 저희 비전은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네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일하면 좋겠는데 이랬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뭉쳐서 네. 같이 더 멋진 그런 무리가 되고 그러면 별 큰 일이 없으시면 주어진 상황 안에서 계속 그냥 활동을 현역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네. 그럼 전 또 궁금한 게 미용이라는 일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걸 오래 하면 네, 엄청난 그 반복의 연속이니까. 네. 아직 그 즐거우신가요? 아. 재미 같은 게. 저는 스타일이 그냥 네. 제가 형이 원서 접수를 대신 해줘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네. 제가 청소부를 해도 재밌게 할 성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근데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이 걸린 거고. 그래서 난 이걸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직업을 해도 전 상관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저 같은 성격도 지겨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거는 매일 슬럼프가 올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무리 좋아서 시작해도 진짜 좋아하는 거 하려면 최소 하기 싫은 30%는 해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래도 참을 건 참고 그렇게 하다가 또 즐거울 때가 있고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재미 없어졌다고 해서 아씨 나 이거 적성에 안 맞네 하고 또 딴 거 하고 그러면은 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항해 배가 떠서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햇빛도 찌고 쉴 때도 있고 폭풍 올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아유, 오늘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생각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감사하죠. 아유, 너무 뜻깊은 대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나온 유튜브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이런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알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장님이 불러주셔갖고 그래도 그나마 저의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고 또 이걸 듣고 지랄하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 나는 이렇다 그냥 별로 댓글에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저는 댓글 보면 아침에 눈 떠서 봤는데 막 쌍욕 써있고 이러면은 그냥 웃어요 그냥. 근데 제가 한번 출연을 했잖아요. 네. 저도 워낙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 그런 게 강해가지고 어떻게 대중적인 그런 거에 노출된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댓글 막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서 저렇게 어떤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내 해야 되겠다. 정말 다양한 의견도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독립적이신 분인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원래 그냥 그릇이 좀 큰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감사하죠. 뭐 이건 또 그냥 편하게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뭐
후배분들 중에 네. 이 친구 되게 재밌다, 좀 잘하네, 되게 볼 게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샵이나 친구들 있나요? 저 그때 대화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후배분들 다 알고 있어요. 네,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후배라고 하는 게 좀 네네네. 그렇고요. 네. 다 똑같은 일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선배는 아니고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고 갑자기. 아니 저는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절대 후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바버샵 씬에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약간 네. 뭐 세미나라든지 뭔가 게스트워크라든지 조금씩 이런 친목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쇼업하는 어떤 형태의 컨텐츠가 간간이 있거든요. 네, 다 봐요. 네, 뭐 배틀이라든지 네. 뭐 혹시 뭐 이런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거에 좀 열려 있으신지. 큰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서 막 그 흑백 요리사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런 거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작을. 네, 그냥 만들어서 뭔가 뭐 가면 쓰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고도 싶고 만들고도 싶어요. 근데 만들고 싶은 거는 너무 한쪽으로 편파 판정 같은 거 없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만들고 싶은 거고 그냥 이런 뭔가 사실 바버샵 쪽에서 세미나를 하면은 그들만의 그 문화라든지 이게 확실히 너무 강한 느낌이 있어요. 좀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남자 머리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킹스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뭐 정말 이렇게 깊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대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더 이게 웹상이 아니라 이렇게 오프라인에도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원하시는 분들 이제 찾아가서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역마다 좀 이렇게 뭐 강당을 빌려서 이제 뭐 어떤 세미나를 해서 다 모아서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은 있어요. 뭐 재밌게 하려면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일만 할 때는 재미를 잘 못 느끼는데 뭔가 결국에 미용이라는 일은 손님을 상대하든 뭐 업계 사람들 상대하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모일수록 뭔가 나눌수록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밌죠. 네. 이제 햇빛이 좀 이제 없어졌네. 끝나니까 이제 없어졌네. 이게 아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와서 네.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대구 와보니 처음 와보시나요? 그때 교육하러 한번 왔었어요. 어떤 샵, 좀 작은 샵 있었는데. 맞다. 그때 말씀하셨죠, 저한테. 네, 거기는 좀 더 멀었어요. 역에서 좀 멀었고. 얼라이브는 이렇게 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낌이 네. 되게 좋아요. 좋고 뭔가 뭔가 이렇게 정이 느껴져요. 이게 정.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같아. 하나하나 이렇게 만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되게 애착. 많이 만졌습니다, 지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매만져가지고 이게 딱 나온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냥 딱 해놓은 느낌이 있고 여기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일 하고 싶어요. 그때 왜 어디 막 제주도나 네. 아무 때나 그냥 재밌는 컨텐츠. 막 가가지고 그냥 일하는 매출 막 얼마 하고 이런 거뭐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할 건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면서 하기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되게 들었을 때, 뭔가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실 때 저 불러주시면. 그럼 같이. 뭐 대결하죠. 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갖고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네 팟캐스트 어떻게 보면 처음 게스트로 오셨는데 너무 많은 얘기들을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나오시나요? 다른 분들도? 네, 제가 아마 별 일이 없으면은 이렇게 제가 실제로 궁금한 팀 혹은 그런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누구를 할까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뭐 이견 없이 무조건 킹스턴을 하자. 네, 아무튼 그냥 금방 안녕.